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읽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워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을 봤더니 정약용이 누구한테? 네,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래요. 여기서 이 글의 갈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편지글인데 예전에 지어진 글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글은 아니죠. 고전 수필이라고 갈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한자로 지어진 글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 한글로 번역해서 보는 거죠. 자, 학문수양 그리고 단정한 몸가짐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글을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실학자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편지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겠지. 또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설득하고 있는 글입니다. 왜? 수필이니까. 또 단정적인 어조로 아이들에게 타이르는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새해가 되었구나. 군자는 새해를 맞으면 반드시 그 마음과 행동도 한번 새로이 해야 한다. 자, 우리도 항상 새해가 되면은 새해 목표를 세우잖아요. 다이어트 이런 것들, 아니면 모의고사 점수 몇 점 올리기, 이런 목표를 항상 세우죠. 여러분만 세우는 게 아니야. 몇백 년 전에 성현들도 이렇게 항상 새해를 맞아서 뭔가 목표를 세웁니다. 젊을 때 나는 새해 첫날을 맞으면 항상 1년간의 공부 계획을 미리 세웠다. 예컨대 올해는 무슨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발췌할 것인가 미리 정한 뒤에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여러 달이 지나 이런저런 일이 생겨 비록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좋은 일을 행하고자 한 생각이나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진 않았다라고 자신의 학문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죠. 자, 그럼 봐봐. 자신의 행동 양식을 얘기를 해요. 자신의 학문하는 태도? 학문하는 태도 어떻게 했어? 새해가 되면 항상 계획을 세웠대. 새해에 학문의 계획을 세우는 거지. 학문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정약용의 제자가 정약용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스승을 그리워하면서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과골삼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골삼천. 과골이 어디냐면 복숭아뼈거든요. 여러분 복숭아뼈 알죠? 발목에 있는. 그 복숭아뼈가 세 번, 천, 구멍이 났다는 뜻이야.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왜냐면 옛날 이제 양반들이 딱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책을 보잖아요. 양반다리를 하고 책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양반다리를 하면은 양쪽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아요. 근데 하도 앉아서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복숭아뼈가 닳아서 구멍이 날 정도로 그걸 3번을 했대요. 과골삼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정약용의 스승이 이제 쓴 글이야. 근데 그 스승한테 누가 그런 거야. 그 스승의, 그러니까 정약용의 제자한테, 아니, 선생님은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어쩜 이렇게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제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예전에 모셨던 정약용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은 과골삼천이 될 지경으로 공부를 하셨다. 나는 우리 스승에 비하면 정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학문은 너무너무 미천하고 나의 노력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스승 정약용을 생각하면서 쓴 글도 있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500권이나 저수를 남기지. 그게 괜히 나오겠어? 너희들에게 학문에 힘쓰라고 내가 여러 번 편지로 부탁하였다. 그런데 나에게 경전에서 의문나는 점을 묻거나 예학에 대해 질문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관해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너희들이 내 말을 어쩌면 이토록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고 했지. 근데 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내용을 다 알진 않잖아.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자기한테 질문을 안 한 거야. 야, 니네는 어쩜 질문을 안 해? 그럼 너네 공부 안 하고 있는 거겠네? 라고 아들을 혼내고 타이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번화한 도해지에서 자라나 어릴 때부터 식객이나 하인배, 아전들을 많이 접해서 말투나 마음씨가 약하고 비천할 수밖에 없다. 자, 말투나 마음씨가 약하고 비천한 이유가 나오죠? 어릴 때부터 식객, 하인배, 아전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병이 골수에 파고들어 착한 행실을 즐기고 학문에 힘쓰려는 생각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자식들의 문제가 나오네요.
자식들의 문제 뭐래요? 네, 악한 행실을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서 착한 행실을 즐기거나 학문에 힘쓰려는 생각이 없대요. 자, 착한 행실을 즐기고 근데 설마 그랬겠어요? 정약용의 아들들이 설마 아들을 얼마나 공부를 시켰을 텐데, 그치? 자, 착한 행실을 즐기거나 힘써 학문하는 자세가 없어. 힘써 학문을 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밤낮으로 애태우며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왜 이 사람은 지금 강진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랑 같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을 직접 자기가 품에 끼고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너희들이 뼈가 점점 굳어지고 기운이 점점 거칠어져 한두 해가 더 지나버리면 크게 잘못된 삶을 살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작년에는 그 때문에 병을 얻어 여름 석 달 동안을 앓으며 지냈다. 10월 이후로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마음에 반푼의 성이라도 있다면 비록 창과 칼이 어지러운 전쟁터에 있더라도 반드시 향상되는 점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재주가 없느냐? 귀와 눈이 밝지 못하느냐? 어째서 자포자기하려고 하느냐? 패족이라고 여겨서냐? 라고 얘기를 하죠. 정약용은 계속 자식들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자식에 대한 글쓴이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겠죠. 너네는 공부를 하려는 성의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서 니네가 지금 패족이라고 그러는 거니? 설마 지금 내가 이렇게 귀양가 있고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니들도 그냥 아예 인생을 포기한 거야? 절망한 채로 사는 거야? 라고 아들을 혼내고 있죠. 패족은 오직 벼슬길에만 장애가 있을 뿐이다. 패족이라도 성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죠. 나는 뭐해 너희들과 가까이 있지 못해. 자신의 처지, 유배 생활이라는 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패족이라고 딱 단정을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패족은 어떻대요? 벼슬길에 나아가지는 못해. 벼슬길에 나아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성인이 되는 것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패족이라도 문장가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패족이라도 이치에 통달한 선비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즉 성인이 될 수 있고 문장가가 될 수 있고 선비가 될 수 있어요. 패족이라 하더라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문장가나 선비나 성인은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학문에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런 장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크게 유리하다. 세상에 가능해. 장애가 없어. 장애가 없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해. 왜 유리할까요? 보세요. 과거 공부에 패단이 없는 데다가 사실 과거 공부라는 건 뭐예요? 실용적인 학문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진짜 자신의 학문을 깊이 있게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험 공부란 말이야. 시험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그 분야에 도가 통달하거나 정말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요령만 늘지. 자, 과거 공부에 패단이 없어. 가난과 곤궁의 고통으로 인해 심지가 단련되고 생각이 열려서 인정세태의 진실과 거짓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과거에 급제를 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정말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 주변에 아청꾼들만 있을 거고요. 나는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해. 근데 내가 가난하고 나한테 아첨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험한 꼴을 다 보고 사니까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유리한 패족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공부에 패단이 없고요. 인생 세태의 진실과 거짓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과거 공부에 패단도 없고 인정 세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유리한 점. 그러므로 이 같은 분은 율곡이의를 말합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여러 해를 괴로이 방황하다가 마음을 들이켜 마침내는 진리에 이르렀고 정시한 선생도 성리학을 연구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 정시한 선생도 세상의 배척을 받고 더욱 그 덕이 높아졌으며 이익 선생도 집안이 화를 당한 후에 이름난 학자가 되셨다. 모두 탁월하게 성취하셨으니 권세가의 부유한 자제들이 이룰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너희들도 패족 가운데서 재능이 뛰어난 선비가 많다는 사실을 일찍이 듣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늘이 패족에게 재능을 더 많이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패족은 현달하려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아서 독서와 연구를 통해 학문의 진면목과 골수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현달하려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달이 뭐냐면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명성을 얻는 걸 현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출세하려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공부에 더 전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리한 점 하나 또 있죠. 현달하려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는 패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를 해라? 열심히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들에게 보내는 이 첫 번째 글에서 글쓴이가 아들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야? 학문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편지는 학문하는 자세를 얘기했어. 그럼 두 번째 편지를 볼게요.